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뉴캐슬은 조엘린톤과 스벤 보트만이 무릎 부상에서 회복하여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의 복귀는 장기 부상 중인 자말 라셀스를 제외한 완전한 스쿼드를 꾸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삭 선수가 출전하지 못할 경우 칼럼 윌슨 선수가 최전방을 책임질 가능성이 크지만 윌리엄 오술라 선수 역시 주목해야 할 선수입니다. 브라이튼의 경우 본머스를 상대로 한 승리 당시와 동일한 선수단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루이스 덩크, 요엘 펠트만, 이고르 줄리오, 제임스 밀러, 페르디 카디오글루, 제이슨 스틸 선수는 모두 결장할 예정입니다. 컵 대회 출전이 제한된 골키퍼 칼 러시워스 선수도 명단에서 제외되지만 페르브루겐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골문을 지킬 예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캐슬과 브라이튼의 맞대결 전망을 살펴보면 브라이튼은 최근 원정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8번의 원정 경기에서 단 한 차례만 패배하였으며 뉴캐슬은 최근 홈 경기 4경기 중 2번이나 패배하였습니다. 뉴캐슬은 주중 리버풀 원정 경기에서 패배하며 최근 8경기에서 4번째 패배를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브라이튼은 본머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4연승을 이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첼시를 상대로 2차례 승리를 거두는 저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브라이튼은 최근 원정 경기 8경기 중 6경기에서 2골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뉴캐슬은 홈 경기 4경기에서 총 9실점을 허용하는 등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플럼에게 1대2로 패배한 전적도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브라이튼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브라이튼이 승리하거나 최소한 무승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더블 찬스 배팅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브라이튼이 90분 안에 승리를 확정 지을 수도 있으며 뉴캐슬이 최근 홈 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한 패턴을 고려했을 때 브라이튼이 2골 이상을 넣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에서 패트릭 도르구가 거친 태클로 반칙을 가하며 퇴장당했고 이에 따라 그는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르구의 결장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력에 더욱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아마드 디알로, 루크쇼, 조니 에반스 그리고 메이슨 마운트가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코비 마이누, 토비 콜리어, 톰 히튼, 알타이 바인드르 역시 불분명한 문제로 인해 아직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르구가 퇴장당한 만큼 누사이르 마즈라위가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플럼 또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선수가 있습니다. 사사 루키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옐로카드 10장을 받아 징계를 받았지만 그 징계는 FA컵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미드필드에서 다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밀 스미스 로우는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발목 부상을 입어 출전이 불투명하며 같은 아스널 출신의 리스 넬슨, 해리 윌슨, 케니 테테 역시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위건과 울버햄튼을 상대로 맹활약한 무니즈 선수는 라울 히메네스를 제치고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안드레아스 페레이라는 스미스 로우의 부재 속에서 플럼의 창의적인 공격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플럼을 상대로 2차례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양팀이 모두 득점한 경우가 많아 이번 경기에서도 두 팀 모두 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즌에서도 FA컵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아스널을 탈락시키는 등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플럼 역시 최근 기세가 좋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리그 경기에서 플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아쉽게 패배했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대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 시즌 7은 16번의 원정 경기 중 11경기에서 양팀 모두 득점을 기록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플럼이 서로 골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FA컵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경기력이 다소 기복이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확정 짓기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플럼은 리그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차례 패배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좋은 모습을 보였으며 현재 더 나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플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연장전까지 승부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로마는 팀의 최다 득점자인 아르템 도우비크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는 허벅지 부상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엘도르 쇼무로도프가 다시 최전방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공격수 쇼무로도프는 이번 경기에서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이며
지난 몬차전에서 파울로 디발라가 선발로 복귀하여 그를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알렉시스 살레마커스가 오른쪽 윙에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5골을 기록하며 개인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편 코모에서는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5골 이상을 기록한 최연소 선수인 아산 디아오가 공격의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아오는 가브리엘 스트레페자와 함께 최전방에서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파트리크 쿠트로네는 벤치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모의 베테랑 미드필더 세르지 로베르토를 종아리 부상으로 인해 기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알레산드로 가브리엘로니, 이냐스 판데르브렘트, 알베르토 도세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로마는 최근 10번의 홈 경기 중 9번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최근 8라운드 동안 세리에 A에서 가장 많은 승점을 획득한 팀입니다. 반면 코모는 상위 10개 팀과의 원정 경기 8경기 중 5경기에서 패배하며 원정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는 유로파리그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보이며 최근 8경기에서 20점을 획득하며 어떤 팀보다도 많은 승점을 쌓고 있습니다. 코모는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팀이지만 여전히 성장 과정에 있으며 최근 승리에서도 다소 운이 따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모는 최근 경기에서 기대 득점 수치가 각각 0.8과 0.7로 낮았던 반면 로마는 최근 승리한 경기들에서 상대 팀에게 거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으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는 최근 파르마, 포르투, 몬차를 상대로 3연승을 기록하며 이 기간 동안 상대 팀에게 단 15개의 슈팅을 허용했습니다. 반면 로마는 58개의 슈팅을 기록하며 매 경기 최소 4개의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는 등 공격력에서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홈 경기에서 강한 로마는 이번 시즌 모든 대회를 포함하여 최근 10번의 홈 경기 중 9번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반면 코모는 리그에서 원정 경기 성적이 좋지 않으며 세리에 A 원정 경기 성적만 놓고 봤을 때 4번째로 낮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로마가 홈에서 코모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내용에서도 상대를 압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루벤 로프터스치크, 알레산드로 플로렌치,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이 여전히 AC 밀란의 스쿼드에서 제외된 가운데 루카 요비치는 주중 경기에서 1군에 복귀하였으며 카일 워커 또한 부상에서 회복하여 경기 출전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워커의 부상이 지속될 경우 다재다능한 알렉스 히메네스가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와 함께 크리스티안 플리시치가 선발로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최근 영입된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최전방을 책임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히메네스는 이전 소속팀인 페예노르트에서 라치오를 상대로 4차례 맞붙은 경험이 있으며 이 경기들에서 총 5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반면 라치오의 마르코 바로니 감독은 여전히 팀의 주축 공격수인 타티 카스테야노스를 비롯해 엘세이드 히사이, 마티아스 베시노, 피사요 델레 바시루를 부상으로 잃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마리오 길라와 사무엘 지구가 중앙 수비진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치오의 주장인 마티아 자카니는 이번 시즌 왼쪽 윙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리그 7경기에서 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는 아탈란타의 마테오 레테기뿐입니다. AC 밀란은 지난 5경기에서 3번의 패배를 당하며 챔피언스리그 탈락을 겪었고 리그에서도 상위권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치오는 이번 시즌 세리에 A 상위 10개 팀을 상대로 원정 경기 5번 중 4번을 패배하는 등 강팀을 상대로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AC 밀란도 강팀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상위 10개 팀을 상대로 단 2번의 승리를 거두는 데 그쳤으며 이러한 경기들에서 단 2차례만 무실점 경기를 기록하는 등 수비적으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AC 밀란이 치른 3경기에서 모두 양팀이 득점을 기록하였으며 홈 경기 기준으로 보면 최근 8경기 중 6경기에서 2팀 모두 득점을 기록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치오는 원정 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1골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강팀을 상대로는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에서도 양팀이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결과는 무승부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르셀로나는 여전히 마르크 베르날과 마르크 안드레 테어 슈테겐을 부상으로 잃은 상태이지만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은 최근 부상에서 회복하여 출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벤치에 머물렀던 로날드 아라우호, 가비, 그리고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이번 경기에서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이니고 마르티네스, 다니 올모, 그리고 페란 토레스는 벤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프랭키 더 용은 중원에서 계속해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이번 경기에서 셰랄도 베커와 타케우사 쿠보가 징계로 인해 결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레가네스를 상대로 라리가 출전 정지 징계를 소화한 이고르 수벨디아는 이번 경기에서 다시 출전할 수 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의 좌측 풀백 짜비 로페스는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벤치에 있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로 복귀할 전망이며 측면 공격진에도 세르히오 고메스가 다시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마르틴 수비멘디는 이번 경기에서도 미드필드에서 중심 역할을 맡을 것이며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는 오리 오스카르선 대신 미켈 오야르사발이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라리가에서 5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며 리그 우승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현재 리그 9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원정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 원정 경기 12경기에서 절반인 6경기를 패배하였고 그 과정에서 단 8골만 기록하며 공격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레알 소시에다드는 올 시즌 리그 상위권 팀들과의 원정 경기에서 4차례 무득점 패배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바르셀로나가 무난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홈 경기에서 11경기 중 8승을 기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총 29골을 터뜨리며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레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비교적 손쉬운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오사수나는 이번 경기에서 헤수스 아레소와 아이마르 오로스가 지난 셀타 비고전에서 징계로 인해 결장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 명단에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의 5-3-2 포메이션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공격진에서는 브리안 사라고사와 안테 부디미르가 투톱을 이루게 될 전망입니다. 반면 발렌시아는 티에리 코레이라가 무릎 부상으로 오랜 기간 결장하고 있지만 비교적 좋은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의 부진을 고려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전방에서는 우고 드로와 안드레 알메이다가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포백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틀레티코전에서 드러난 수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에고 로페스 역시 공격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사수나는 현재 라리가 1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사수나는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13경기 중 6번을 승리로 장식했으며 이미 리그 상위 10개 팀 중 9개 팀과의 맞대결을 소화한 상황입니다. 올 시즌 치른 홈 경기 13경기 중 11경기에서 양팀이 모두 득점했으며 자신보다 낮은 순위의 팀들을 상대로 치른 4경기에서도 단 한 차례만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 홈 경기 6연속 양팀 득점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렌시아 역시 최근 원정 경기에서 실점을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 원정 12경기에서 24골을 내주며 경기당 평균 2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득점력 면에서는 꾸준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치른 11번의 원정 경기 중 9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코르베란 감독 부임 이후 팀의 기대 득점 수치가 상승하는 등 공격력에서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라리가 전체적으로 득점이 적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오사수나의 홈 경기는 예외적으로 많은 골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경기에서도 양팀이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디미르는 이번 시즌 라리가 득점 순위에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와 킬리안 음바페 다음으로 많은 골을 기록한 선수로 홈 경기에서만 13경기 중 10골을 넣으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이번 경기에서는 양팀이 모두 득점할 가능성이 높으며 오사수나가 부디미르의 활약을 앞세워 홈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우니온 베를린의 미드필더 알료샤 캠라인은 발 부상으로 인해 이번 시즌 남은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야닉 하베로와 라니 케디라가 중원을 책임지는 더블 피벗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센터백 올라세운 오구베 무디아가 이번 경기에서 결장할 예정이며 풀백 로베르트 스코우 역시 발목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어렵습니다. 디오고 레이테와 다닐료 두키는 이번 시즌 꾸준히 수비진에서 활약해왔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상대 팀인 홀슈타인 킬은 여러 명의 부상 선수로 인해 스쿼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콜린 클라인의 베켈, 패트릭 에라스, 이반 네키치, 칼 요한손, 존 톨킨이 모두 결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장자 속에서도 홀슈타인 킬은 마르코 이베지치, 다비드 체크, 마르코 코멘다가 센터백으로 나서는 3백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드필드에서는 핀 포라트가 아직 복귀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르민 기고비치, 니콜라이 렘베르크, 루이스 홀트비가 중원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진에서는 필 하레스와 슈터 마치노가 투톱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알렉산더 베르나르드손, 베네딕트 피클러, 얀피테 아르프가 경기 명단에서 제외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홀슈타인 킬은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원정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3무 8패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니온 베를린은 올 시즌 홈 경기에서 11경기 중 4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니온 베를린은 리그 최하위 홀슈타인 킬보다 5계단 높은 순위에 위치해 있으며 승점 11점 차이로 앞서 있습니다. 홀슈타인 킬은 올 시즌 7은 23경기 중 단 3승만을 기록하는 등 리그 최약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홀슈타인 킬은 최근 6경기에서 4번의 패배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주말 바이어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는 0대2로 패배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11번의 원정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으며 특히 최근 8번의 원정 경기 중 7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는 등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니온 베를린은 홈에서 비교적 견고한 수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홈 경기에서 단 11실점만을 허용하며 경기당 평균 1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우니온 베를린이 거둔 6승 중 4승의 한 골 차 승리였으며 최근 8경기 중 6경기에서 최소 한 팀이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경기에서도 우니온 베를린이 실점 없이 최소한의 득점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이번 경기에서 핵심 수비수인 앙리 쿠도수, 로베르트 굽리 그리고 메즈 발렌틴 페데르센이 결장하는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디미트리우스 마시마, 세드릭 제지거가 3백을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의 앞에서는 크리스티안 야키치와 프랭크 오니에카가 더블 피벗을 맡아 수비와 미드필드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격진에서는 주전 공격수 머르긴 베리샤가 엉덩이 부상으로 인해 필립 티츠가 최전방에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프라이부르크 역시 핵심 선수들의 결장으로 인해 스쿼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센터백인 막스 로젠펠더와 마누엘 굴데가 경기에 나설 수 없으며 미드필더 다니엘 코피키엘에도 결장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슈스터 감독은 마티아스 긴터와 필리프 리나르트를 센터백으로 배치하고 미드필드에서는 막시밀리안 에게슈타인과 패트릭 오스터하게가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진에서는 리츠 도안, 멀린 웨를 그리고 빈첸초 그리포가 루카스 헬러를 지원하는 형태로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프라이부르크는 분데스리가 4위에 올라 있으며 23경기에서 12승 3무 8패를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우크스부르크는 리그 15위에 머물러 있으며 승점 8점 차로 프라이부르크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크스부르크는 최근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4경기 중 3경기를 무승부로 마무리하는 등 끈질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원정 경기에서 장크트 파울리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었으며 최근 아우크스부르크와의 맞대결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8번의 맞대결 중 7번에서 승리를 기록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최근 12번의 리그 경기 중 11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5연승을 이어가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저득점 경기가 많았으며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2.5골 이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단, 지난주 브레멘을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두며 예외적인 경기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쉽게 승부를 가르기 어려운 경기로 예상됩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최근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으며 프라이부르크는 원정에서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